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동거남의 9살 자녀를 여행 가방 안에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 아동 가방 감금 사망 사건 피고인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렸고 법원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집중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모셨습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오늘 천안에 직접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심이지만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.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아쉬운 점 없으신가요? 많이 아쉽습니다. 재판부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를 하셨는데요. 물론 이거는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그 판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, 물론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많이 우셨습니다. 그래서 그 법정에서도 정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많이 났었고 너무 그런 마음에 되는데 이 판결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역시나 좀 많이 아쉬우시다는 말씀이시고요. 이번 사건의 쟁점이 고의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네. 어떤 부분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된 건가요?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좀 두드러지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이미 이제 제1가방에서 땀과 소변으로 범벅이 되어서 쇠약해진 아이를 3시간 방치가 됐었잖아요. 그보다 더 작은 그 제2가방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어요. 현장 검증에서 재현된 부분을 보니까 이 마네킹으로 재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몸이 빈틈없이 그 가방에 꽉 채워져 있었고요. 이 목이 90도 정도로 구부러지고 이 허벅지가 가슴에 닿을 정도로 정말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.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외부의 개입 없이도 압착성 질식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상태의 가방에서 그 계모가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었고,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올라오게 해서 뛰었어요. 또한 몸무게가 최대 160kg가 되는데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뭐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아이가 비명 소리가 잦아지고 이 꿈틀거림이 그 사라져서 그 동거녀의 친자녀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위험하다, 119를 불러야 되겠다고 수차례 그 엄마한테, 그 동거녀한테 요청을 했더랍니다. 근데 그걸 다 무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마지막 그 골든타임까지 놓치게 만들었다. 그리고 이 초등학생 아이가 예견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성인이 몰랐겠는가. 충분히 예견하고 인식했다.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동 학대로 인한 살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과 양형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보고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아동 학대 살인은요, 이게 수개월 에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합니다. 일반적인 살인과 비교해서 볼 때도 또 불가학력의 어린아이를 일방적으로 정말 고통에 몰아넣었다가 참혹하게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강화돼야 되고요. 훨씬 더 많은 엄한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보다 엄한 기준 그리고 형량도 강화돼야 한다.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, 또 지켜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, 이제 이런 뉴스 전할 때마다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화도나지만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. 처벌 강화 외에 강력한 방지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? 처벌 강화는 어차피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책인 거고요. 그러면 아이가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지 대책은 가해자가 그 가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정에서 체벌을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, 부모들의 인식이
변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좀 때릴 수 있지라는 어떤 용인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 훈육에 관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그 맞춤형 단계별로 좀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가까운 근거리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들의 인식,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변해야 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네. 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1심이었어요. 최종 판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? 예상보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? 예.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더 형량이 좀 강화가 되고 더 올라가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일이 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뭐 법도 제대로 정비하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